6개월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몸이 붓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탈모도 생기고 심장 주위에 물이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속 건강 관련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 건강 팩트 체크의 유재인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지영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시중에 퍼져 있는 다이어트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교수님이 진료를 보시면서 보신 다이어트 방법 중에 가장 특이한 사례는 어떤 게 있었나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사례가 이제 기억나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고지방 저탄수 시기가 유행함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탄수화물을 거의 안 드시고 지방만 섭취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원래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시고 요산 수치도 정상이셨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했더니 나쁜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병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요산 수치도 올라가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방만 드시고 피부가 완전히 색깔이 변해서 오셨던 분은 사실 탄수화물을 좀 드시고 나서 호전되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한 사례는 본인이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극심하게 사실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을 최대한 절제하고 몇 개월을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그 위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면서 몸이 붓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탈모도 생기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심해짐에 따라서 심장 주위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셔서 시술까지 받으셨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줄여 먹는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다 보면 계속 먹는 거를 절제하는데 사실 강박적인 관념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식이장애까지 불러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폭식이나 거식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 먹는 것보다는 좋은 음식을 적절하게 찾아서 먹는 영양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 체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 진짜 효과가 있나요? 물론 단기간에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시면 체중은 많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만 드신다든지 사과 다이어트 사과만 드신다든지 저처럼 식빵만 드셨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 음식만을 드시게 되면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은 떨어지고 비타민, 미네랄, 영양적으로 불균형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 및 그 다음에 피곤하고 초조하고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장기간 하게 되면 사실은 영양 불균형이 오면서 더 심각한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 장애도 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 길게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사우나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땀을 쫙 빼고 오면 약간 살이 빠진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효과가 좋을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사우나가 제일 성행하는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의 이제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절하게 그다음에 많이 하지 않으면서 온도를 적절하게 사우나를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심혈관 질환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과할 때의 문제가 되는데요. 수분 섭취를 적절히 안 하시고 땀만 빼신다든지 그 다음에 고온에서 오래 계실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탈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탈수된 물을 드시게 되면 바로 체중이 올라가겠죠. 또 하나는 고령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영유아나 임산부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고온에서 사우나를 오래 하시게 되면 오히려 혈액이 농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간헐적 단식은 칼로리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적으로 일반인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칼로리를 줄이는 간헐적 단식이 혈당을 조절하거나 고지혈증을 막거나 심혈관 질환을 줄여준다는 긍정적인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요. 간헐적 단식 자체가 그러면 당뇨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줄여줄 것인가? 여기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언제 그러면 얼마만큼을 줄여서 먹을 것인가? 그 다음에 안 먹는 날은 며칠로 할 것인가? 안 먹는 날의 칼로리는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 아직은 일관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는 장점은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법이 가장 우리에게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헐적 단식 중에 한 가지 방법은 6시간 동안 내지는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고 그 이후에 12시간에서 18시간은 금식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침에 주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저녁 때 금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는 아침에 많이 활동을 하도록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많이 드시면 음식 섭취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량도 많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신체의 대사를 유지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아침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녁 때 많이 드시게 되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된다든지 비만이 된다든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칼로리라도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늘 왕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back to the basic이라고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건강 지킴이 사이클이라 해서 오각형의 사이클을 꼭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운동, 식이, 흡연, 음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무너지거나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체나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지킴이 5가지의 사이클을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369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소 내가 먹던 약보다 3분의 1 줄여 드시고 6시 이전에 해 떴을 때만 드시고 일주일에 90분 이상 운동을 하시게 되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고 날씬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이어트란 평생 함께 해야 하는 트레이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의사인 저에게는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더 잘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흥미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교수님의 전문가적인 소견과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신 이지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사랑입니다. 채널 고정!